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1시 57분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앞선 첫 번째 주제에서 좀 이어지는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첫 번째 주제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던가요? 네. 조은석 특검이 나름 승부수를 던졌다. 자신에 대한 비난을 잠재우고 또 동시에 검찰로 향하던 비난을 법원으로 떠넘기는 뭐 요런 묘수를 찾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묘수, 이게 묘수가 되려면은 법원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법원이, 아니 뭐 묘수면 뭐해. 법원이 싫어, 거부 이래버리면 그냥 땡이에요, 이거. 그렇다면 뭐 말아요? 뭐예요? 그러면 법원이 이 영장, 이 김용현에 대한 영장을 기각할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예,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이 만약에 영장이 기각되면은 뭐 맞짱 헛거 아니야. 솔직히 조은석이가 무슨 승부수를 던졌든가 말았든가 뭐 소용없죠. 제가 앞서서 아마 법원 입장에서도 기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지금 불안한 측면이 몇 가지가 있어요. 왜? 조희대가 아무래도 장난치는 것 같거든. 자, 그 얘기를 제가 두 번째 주제로 준비해 봤습니다. 석방 직전에 김용현에 대해서 추가 기소를 했는데, 야, 하필 그 추가 기소 사건을 담당한 놈이 뭐라고? 하필이면 한성진이더라. 와, 이게 뭐야? 이거 뭐냐고 도대체. 자, 한성진 판사, 제가 앞서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 예. 자, 요렇게 한번 바꿔요. 예.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 선거법 사건, 이 사건을 1심 담당했던 사람이 한성진입니다. 자, 이 사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1심에서 유죄가 나왔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렇게 나왔어요. 2심에서 무죄 나왔고, 3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서 다시 파기환송심 지금은 다시, 법원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항소심으로 돌아왔어요. 유죄였다가 무죄가 됐다가 다시 유죄가 돼가지고 지금 내려가 있는 상태잖아. 만약에 1심에서도 무죄가 나왔다면 지금 우리가 조금 상황이 달랐을 거라는 생각 드시죠? 근데 바로 1심 담당 판사가 누구였다고? 예, 한성진입니다. 한성진은 조희대의 꼬붕이라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첫 번째 주제에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조희대의 꼬붕으로 치자면 지기현이나 한성진이나 그놈이에요. 조희대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그 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을 낼 때, 그 파기환송 낼 때 그 판결문 내용을 보면 1심하고 똑같아요. 1심을 이 자식들이 복부됐구나 싶을 정도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심 판사는 처음부터 조희대와 어느 정도 교감을 하고 이런 짓을 했다는 거지. 교감하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아니, 1심 담당하는 단독 판사가 대법원장하고 무슨 교감을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감이라는 것은 사실상 조희대의 꼬북 노릇을 한다는 거지. 좋게 말해서 교감이지. 아니, 이 말단 판사가 대법원장하고 무슨 교감은 교감이야. 일방적인 지시를 받는 거죠. 그죠? 그거야, 그거. 근데 그 판사가 이번에 하필이면은 김용현 사건을 맡게 된 겁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자, 어제부터 나온 기사들을 제가 제목만 좀 뽑아봤습니다.
조은석 특검 김용현 기소 석방 일주일 앞두고 추가 구속영장 요청. 내란 특검 김용현 추가 기소 형사합의 34부 배당 한성진 부장판사 심리. 위계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보석 취소 구속 요청.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그리고 오는 23일 구속영장 신무기일 지행한다. 요거까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보자면은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자, 여기서 하나 볼게요.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위증교사 등 이런 것들 가지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추가 구속영장이 지금 됐어요. 청구가 됐어요. 그리고 곧바로 지금 형사 34부 한성진 부장판사한테 배당이 됐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이 한성진 부장판사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뒷골이 뻣뻣해지는 거 느끼셨을 겁니다. 아니, 적어도 왠지 이 사람 이상한데 한성진?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이 새끼 뭐지? 왜 이렇게 찜찜하지? 이런 느낌 다 받으셨을 거예요. 예, 한성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그 놈인 거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선거법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바로 그 새끼야. 2심 서울고법에서는 무죄가 나왔는데 1심 유죄를 이 새끼가 때렸다고. 그리고 3심 조희대가 파기환송하는 그 판결문 내용이 1심하고 똑같다고. 자,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경우에 1심 판사하고 대법관하고 짜고 쳤다. 2심 판사들만 따로 독립적이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예. 자,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뭐해? 결국 영장을 발부하는 거는 뭐다? 법원이에요. 지금 그 칼자루를 누가 쥐고 있느냐? 한성진 부장판사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한성진 부장판사, 이 사람은 자기 혼자서 판결 내린 것이 아니라 지기현과 협의를 해서 판결 내릴 예정인 거야. 근데 지기현이가 그러면은 김용현을 풀어주라 그럴까? 풀어주지 말라 그럴까? 풀어주지 말라 그랬겠어? 풀어주라 그러겠지? 지는 풀어주려고 했으니까. 찜찜한 상황이 지금 연이어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한성진한테 이 사건이 갔다는 건 뭐냐? 하필 왜 그놈한테 갔을까? 아니요. 하필 그놈한테 간 게 아니고 처음부터 글로 가게끔 짜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성진 부장판사가 이 사건을 맡았다는 거는 조희대가 그쪽으로 보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한쪽에는 지기현, 한쪽에는 한성진, 둘 다 조희대의 꼬붕이니까 이 꼬붕들한테 사건 하나씩 둘씩 맡겨놓고 야, 니들 내 말만 잘 들어. 이렇게 해놓은 상황인 거야. 이 상황에서 영장이 나오고 안 나오고는 누구한테 달렸다? 조희대한테 달린 거지. 조희대는 이거 가지고 또 무슨 딜을 칠지 몰라. 사실 우리는 모르고 있겠지만 이런 사건 하나하나, 영장 하나하나를 고비로 물고 늘어지면서 조희대는 법원에 대한 개혁을 어떻게든 간에 늦춰보거나 저지하려고 하고 있을 겁니다. 조희대는 그러고도 남을 놈이에요. 그러니까 선거 이제 막 시작했구나. 이제 본격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될 건데 그 딱 날 맞춰가지고 유죄 판결 내린 거 아니야. 그것도 무죄가 난 걸 뒤집어서 파기환송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짓을 그리고 그 파기환송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달 남짓이었고 전원합의체로 보내놓고 전원합의체에서 결론 나올 때까지 일주일밖에 안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일주일 만에 나온 판결이 1심 판결하고 똑같아. 그 뭐야? 다 답 나온 거잖아. 즉 지금 조희대는 이 영장을 발부해 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딜을 치려고 하고 있는 거야, 이 새끼가 지금. 예. 그러니까 조은석은 열심히 승부수를 돌렸는데 결국에 누구 손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한성진 부장판사를 좀 들어보죠. 한성진 71년생입니다. 서울 출신이래요. 명덕고등학교와 서울대를 나왔고 사법연수원 30기입니다. 2012년에 중앙지법 판사를 했고요. 서울고등법원 판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산지법으로 발령이 나더니 성남이라든지 서울 북부지법 여기에서 근무를 합니다. 보시다시피 요직에 못 앉아요. 2012년에 요직에 한번 갔는데 그 뒤로는 한직, 뭐 한직이라고 뭐 판사가 다 똑같으니까 한직이라고 뭐라 하기 어렵겠지만 진급도 잘 안 되고 하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자리로 쫓겨난 거였습니다. 자, 한참 잘 나갔는데 이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한직으로 밀려나면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이런 사람들은 아주 빠르게 권력에 줄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 구렁텅이에서 좌천의 구렁텅이에서 꺼내줄 사람을 찾아 헤매게 되죠. 한성진 부장판사는 그 구렁텅이에서 정말 오랫동안 헤매고 있다가 겨우 줄 하나를 잡았어. 그 줄이 누구라고? 조희대인 겁니다. 결국 이 사건, 김용현 추가기소 사건에서의 관건은 조희대의 마음에 달린 거지. 아, 씨, 또 열받기 시작한다, 그지? 아, 씨, 진짜. 제가 조희대가 대법원장이 됐을 때, 그래서 국회에서 국회 표결을 거쳤는데 인사청문 동의안이 통과되었을 때 제가 그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두고 조희대 때문에 우리가 속을 끓게 될 것이고 두고 골치를 앓게 될 것이다. 보세요. 또 조희대가 우리를 골치 아프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이런 애를 탁 거기다 박아 넣어가지고 참. 와, 진짜 열받네, 씨. 자, 한성진 부장판사, 이런 사람입니다.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한성진 부장판사는 선거법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죄, 징역형을 선고를 했었습니다. 자, 우리 잠시 잊고 있었지만, 당시 선거법 위반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김문기 모른다 사건이었다고. 나 김문기 잘 몰라요, 이 사건. 김문기를 잘 모른다 이 말 했다고 징역형을 날렸단 말이야. 근데 아니 내가 모르는 거는 모르는 거지. 말 그대로 이건 뭡니까? 나는 잘 몰랐어요 라는 말인데 이게 어떻게 징역형을 살 문제야. 기억이 나고 안 나고는 내 주관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징역형이 되냐고. 자, 이때 법원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들고 나온 게 뭡니까? 교유행위 이런 거예요. 기억 안 난다. 내가 김문기 잘 몰랐다. 그때는 잘 몰랐다. 이 말이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말이라고 어거지를 쓰고 있죠. 아니, 어떻게 이게, 내가 김문기 잘 몰라요. 이 말이 어떻게 김문기랑 골프 치지 않았다는 말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 말이야, 이거?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검찰도 했고, 법원도 했고, 심지어 대법원도 한 거야. 그럼 뭐예요, 얘들? 새 놈이 짜고 쳤다는 얘기지. 검찰하고 1심 판사하고 심지어 대법원까지 짰다는 얘기 아니야. 자, 거기에 등장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 거야. 누구? 바로 김성진 부장판사. 항소심에서 무죄가 됐으나 대법원이 또 뒤집어가지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1심하고 똑같은 판결을 만들었던 바로 그 사건. 그 사건 1심 판사가 바로 김성진이다. 누구라? 김성진이다. 그러니까 김성진이라 한성진이다. 이 한성진은 뭐? 지기현과 같은 놈이다. 여기서 말하는 지기현과 같은 놈이라는 것은 조희대의 꼬붕이다 라는 거죠. 답답해집니다. 그죠? 어떻게 법원에는, 중앙지법에는 이런 놈밖에 없어? 솔직히 그런 생각 드시죠? 사실 지금은 중앙지법에 이런 놈들밖에 없습니다. 왜? 조희대가 라인업을 세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희대는 대법원장이 되자마자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싹 다 교체합니다. 그래서 자기 말을 잘 들을 만한 사람들만 그 자리에 싹 꽂아 놓죠. 이때 조희대가 꽂아 나온 사람들의 대부분은 김명수 대법원 시절에
한직을 떠돌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조이대가 싹 뽑아들인 거야. 야, 너 내가 다시 중앙지법 보내줄 테니까 내 말 잘 들어. 잘 들을 수 있지? 자, 내가 하라는 대로 재판하는 거야. 자, 네가 이 약속만 해주면 중앙지법에 보내줄게. 뭐 사실 이렇게 해서 올라온 건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 조은석 특검이 청구를 한 이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지느냐 안 받아들여지느냐 뭐 조이될 거지 뭐. 자,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드리면 아까도 어떤 분이 그럼 희망이 없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뭐라고요? 예, 희망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여차하면은 서초동으로 달려나갈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서초동으로 달려나갈 준비 언제든지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적폐들이 또다시 발호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적폐들이 윤석열 석방에 이어서 김용영 석방까지 하면서 사실상 이재명 정부의 출범, 이재명 정부와 우리 시민들을 연맥이는 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23일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날 좀 주목하고 있다가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싶으면 바로 쳐들어가야 됩니다. 이 찍들이 서부지법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법원 하나를 완전히 박살내놨잖아요. 그거 저쪽 놈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 한 번쯤 보여주자고요. 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